네, IT에 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혹은 출근길에 들으시거나 퇴근길에 들으시면 더 좋은 IT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현대차 아이오닉 시티즌십 로드맵 공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큰 축을 하고 있죠. 이제 현대 다시 nft.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로드맵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정도, 두 번, 크게는 두 개의 NFT가 나왔습니다. 크게는 두 개. 제일 작게 나왔었던 게 제너럴 세일이라 그래갖고 이전에 나왔었죠. 프리 세일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현대차하고 그 메타콩즈랑 같이 해서 일부 NFT들이 먼저 나왔었어요. 두 번째 나왔었던 게 프리세일과 제너럴 세일 때 슈팅스타, 별똥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NFT를 판매를 했었죠. 이 별똥별 NFT는 우리가 별똥별 모양에서 다른 걸로 변환되는 걸 리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모베드라는 걸로 변환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NFT가 출시가 됐는데 이건 판매한 게 아니라 에어드랍이라 그래서 무료로 나눠줬었습니다. 모베드 홀더라면 누구나 좀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었고 7월 말에 리빌이 됐어요. 플레즈마 NFT라는 이름이 되어 있어서 얘가 나왔었거든요. 플레즈마 NFT. 자, 뒤에서 볼게요. 이게 지금 모베드 귀여운 애들이고요. 첫 번째 게 끝났고 그리고 두 번째 세컨이라 그래서 컬렉션에서는 플리즈마 이 플리즈마가 모양을 바꿨는데 아이오닉 6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가 발표된과 동시에 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홀더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할인 판매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가끔씩 작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를 경품으로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크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명 두 명한테밖에 안 줍니다. 이런 걸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봤었었죠. 네, 그렇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좀 발표가 된 걸 보게 되면은, 자, 다시 들어볼게요. 에어드랍 이벤트가 끝났고 유틸리티 패키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쭉 볼게요. 이름은 NFT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NFT를 멤버십처럼 쓰겠다 이겁니다. 아이오닉 시티즌 10이라는 이름이 달렸어요. 유틸리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로블록스에 사용 가능한 패션 및 게임 아이템이 제공이 된다. 네이버 Z의 제페토에는 플랜닛 현대라고 하는 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잘 만들었다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게임 아이템을 준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홀더 전용 참여형 가상 공간이 아이오닉 디지털 게러지에 대한 입장 권한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아이오닉 디지털 게러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별도의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간 하나 만들어서 크립토 복셀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고, 아니면 이 게러지라는 말이 그냥 말이 게러지고 웹사이트, 저희 지금 현대 nf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한 보유한 NFT의 레어리티에 따라서 실물 커스텀 폰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티파이, 여기 제일 유명하거든요. 케이스티파이의 기프트 카드를 줄 테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폰 케이스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등급을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빌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어떤 건지 나오거든요. NFT가 이거에 따라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외에도 뉴스레터 캡슐 아이오닉을 통해서 라인업의 혁신 경험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레터를 나눠준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NFT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게 될지, 캡슐 아이오닉에 대한 것들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NFT 희귀도에 따라서 케이스티파이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빅뱅. 여기 좀 주목해야겠죠. 홀더 대상의 거버넌스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는 거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투표 단위로 된다라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NFT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 말이나 그 정도에 또 새로운 게 그 NFT 출시가 된다고 봐야겠죠. 유니버스 확장이 된다고 하니 이 유니버스 확장도 별도로 만드는 거냐, 제페토나 로블록스의 확장이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KT 플립북이 나옵니다. 통신사 KT에서
이제 노트북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노트북이 아니에요. 이 플립북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형태로 나왔는데 밑에는 키보드가 달려 있고 노트북이죠. 대신에 이 힌지라고 하는 게 360도로 뒤로 확 젖힐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하고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덱스 기능이 강조가 되면서 스마트폰은 여기 갖다 놓고 그때부터 노트북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덱스하고의 거의 뭐 궁합이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얘를 두 번째 모니터로 둘 수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노트북이랑 연결시키게 되면은요, 그 모니터 하나 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세컨 노트북이 되는 거죠. 세컨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고, 저는 사용해보지 못했었는데 그 사용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이패드 최신의 베타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외부 모니터로 여기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덱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큰 관심이 가는 제품인데 이번에 나온 건 무선 제품이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유선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럼 딱 스마트폰 갤럭시 갖다 놓고 옆에다 플립북 펼쳐놓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받아갖고 여러분 노트북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타이핑도 크고 뭐 영상 편집하거나 이런 것도 큼직큼직할 것 같습니다. 뭐 대신 이제 100% 모든 앱이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래서 관심이 갔는데 우려가 되는 건 일단 딜레이. 유선에 비해서 무선은 딜레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을 받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제일 우려가 돼서 아마 게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점이라면 13.3인치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화면도 터치식이라서 이거는 뭐 서피스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좀 적은 것도 불편한 점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최대 5시간 정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 40만 9천 원이에요. 이게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공격적으로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노트북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무선은 난 필요 없다, 유선만 괜찮다, 유선만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31만 원 정도까지 구매할 수 있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하는 것도 괜찮고 당근에서 뒤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하면 되니까 필요 없으면은요. 이번엔 무선 형태가 나왔다 이야기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게 두 가지로 해서 NFT에 대한 이야기와 플립북 공개에 대한 것들 간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내일 또 재밌는 소식들 제가 찾고 있으니까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팍팍 긁어서 관련 내용들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